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소아과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알포트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맨 마지막에 진행 중으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기 내용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알포트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장기에 침범을 할 수가 있는데 콩팥, 신장과 그리고 눈, 귀 이렇게 세 개의 장기에 기저막이라는 부분에 이상이 생기는 유전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1927년도에 이 의사 알포트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져서 알포트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기저막이라는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장의 기저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신장이 우리가 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거르고 있는 채인데 이 중에 기저막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의 채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채살이 제대로 돼야지 이제 노폐물을 잘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 채살이 노폐물을 내보내고 단백질과 적혈구 같이 몸에 필요한 성분은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채살이 부실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과 적혈구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돼서 이것이 바로 단백뇨와 혈뇨를 초래하게 됩니다. 신장의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콩팥인데 이 콩팥에 여러 개의 사구체가 있습니다. 이 사구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공같이 생긴 건데요. 이 공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A에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 공같이 생긴 부분의 초록색으로 제가 미리 표시한 이 부분이 바로 기저막, 채살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에 필요한 적혈구, 단백질 등등이 요 밑에 있는 소변으로 빠지지 않고 몸에 정상적으로 잘 유지가 되게 되는데요. 이 채살이 문제가 생기면 요 부분들이 밖으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 기저막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알포트 증후군에서는 여기 있는 이 채살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망가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성분들이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포트 증후군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기저막, 요게 이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기저막이 바로 다양한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 콜라겐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요. 이 사형 콜라겐이 이제 이 기저막을 이루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장의 체인 사구체와 신장뿐 아니라 눈의 수정체 그리고 청각을 담당하는 이 귀의 신경세포의 기저막에 이르는 주요 성분인데 이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구성 성분인 사형 콜라겐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형 콜라겐의 구성 성분이라고 말씀드린 신장 그리고 신장뿐 아니라 눈과 귀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세 개가 이제 사형 콜라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콜라겐이 이제 3중 나선 구조를 이뤄서 이렇게 세 개가 같이 움직이는 구조인데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 이 구조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증상부터 먼저 보시면요. 신장 증상은 대부분 어릴 적에 증상이 없는 소변 검사에서만 발견되는 무증상 혈뇨로 시작을 하게 되고 사실 많은 아이들한테서 유관적인 혈뇨, 눈으로 이제 소변 색깔이 빨갛거나 콜라색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감기 걸린 후에 또는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렇게 밑에 콜라색 소변으로 보이는 게 자주 관찰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단백뇨가 동반이 되게 되고 이 이후에는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만성 신부전 그리고 이어서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초록색이 이제 남은 신장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차 신장 기능이 이제 나빠지는 그런 코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 신부전은 우리가 신장이 본인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어디서 도와줘야 되는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상으로 귀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귀가 결국엔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있게 되고 이것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요 위에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정상에서 보이는 소리인데 이제 아주 작은 음역대까지 뭐 도서관에서 우리가 소근소근 하는 이제 소리까지 잘 들린다고 치면 알포트 증후군 환자들이 이제 점차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대화 영역, 그냥 우리가 일상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큰 소리까지 잘 못 듣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처음 시작은 사실 이렇게 심한 경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눈치는 못 채지만 청력 검사에서만 이상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소아는 특히 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어 발달이라든지 이런데 청력이 우선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기적인 딱히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좀 권유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눈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눈은 이제 각막이라는 곳에 우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각막에 까짐이, 각막 손상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은 막 눈이 계속 뭐 쓰라리다, 눈이 뭐 잘 안 보인다 이런 증상을 눈이 뻑뻑하다 이런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고 수정체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사진인데요. 여기가 특징적으로 이렇게 원뿔처럼 톡 튀어나와서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포트 증후군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원뿔 수정체라고 하는 거고 망막 이상이 발견될 수가 있어서 망막 황반의 반점이 발견될 수가 있는데 여기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눈이 나빠지는 시력의 소실이 가능하게 됩니다. 의심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혈뇨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혈뇨뿐 아니라 단백뇨까지 같이 지속되는 경우에 우리가 알포트 증후군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혈뇨와 함께 단백뇨가 있는 분들이 이제 외래로 찾아오게 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가족력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서 투석이나 이식 하시는 분이 있으시냐, 혹시 보청기 끼신 분이 있으신지 항상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서 환자가 혈뇨 또는 단백뇨 혈뇨 또는 혈뇨와 단백뇨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병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5,000명 중에 1명꼴로 발생을 하게 되고 이는 이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투석과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유전에 의한 신장병 중에서는 사실 두 번째로 흔합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의 원인으로 어른에서는 0.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소아한테서는 13%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기는 원인은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콜라겐 중에서 4형 콜라겐 이상을 초래하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가족력이 있기는 한데 가족력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게 가족력이 없어도 알포트 증후군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따가 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흔한 거는 80에서 85% 정도 차지하는데 X연관, 우성 유전이 가장 흔하고요. 그리고 15% 정도에서는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유전이 되고 5% 가장 적은 확률에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으로 이제 유전이 되는데 이 맨 위에 X연관 유성의 경우에는 남자가 좀 심한 안 좋은 예후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고 상염색체 열성은 이제 X랑 Y랑 성염색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모두 똑같이 안 좋은 예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우성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예후가 좋은 편에 속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5%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요즘에는 상염색체 우성 알포트에 대한 진단이 더 많아지면서 유전자 진단이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더 진단이 많이 돼서 사실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연구들은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은 X연관 우성은 아까 80에서 85% 정도 가장 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환자가 이제 엄마가 환자인 경우 그리고 아빠인 환자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알포트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엄마가 여자가 XX고 남자가 XY니까 이 엄마가 환자라서 요 X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을 한 경우고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밑에 총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앞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조합을 묶어봤는데요. X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유전자 변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XX 그리고 요 세 번째는 여기 앞에 있는 X와 뒤에 있는 Y 그리고 여기 있는 네 번째 I는 여기 뒤에 있는 X와 이제 뒤에 있는 Y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이 중에 이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있는 딸과 아들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 있는 딸과 세 번째에 있는 아들은 환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전은 기본적으로 X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X가 하나밖에 없는 남자, 아들은 좀 증상이 심하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XX의 경우에는 X가 2개인데 이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이 아들에 비해서는 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엄마는 정상인데 아빠가 환자인 경우 이거를 보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아빠가 환자이기 때문에 이 앞에 X에 유전자 변이 요 슬러시가 붙었고요. 네. 그리고 다시가 붙었고 여기 Y는 정상이고 엄마는 둘 다 정상인 거를 해서 이렇게 4개의 조합을 또 만들어 보시면은 딸의 경우에는 아빠가 갖고 있는 X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환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경우에는 이제 요 Y가 정상이고 엄마가 정상이기 때문에 또 100%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알포트인 경우에는 딸을 낳게 되면 100% 환자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면 100% 정상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X형관 우성 유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X점 색체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X가 하나인 남성이 X가 2개인 여자보다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력이 있는데 85%에서 가족력이 있고 15%는 돌연변이라서 가족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앞에서 이제 뭐 증상이 경하다 이제 좀 심하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100% 혈뇨가 있고요. 그리고 좀 이른 나이, 중간 나이로 한 7살 정도의 단백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0%에서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그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연령은 중간 연령이 한 25세 정도 되고요. 40세 정도가 되면 90% 환자가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리는 난청의 경우에는 반수정소가 이제 15세에 귀가 잘 안 들리게 되고 40세 정도가 되면 한 환자의 90%에서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40세 나이 정도에는 90%에서 신장도 안 좋고 귀도 잘 안 들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훨씬 증상이 좀 경미해가지고요. 아까 남자에서 제가 40세 90% 환자가 이제 신장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의 경우에는 40세까지 12% 훨씬 더 좀 적죠. 12%에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에 도달을 하게 되고요. 이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는 중간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래서 좀 X형관 여성의 경우에는 진단이 좀 잘 안 되거나 늦게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 X형관 남자는 제가 아까 여기 좀 심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한 정도가 모든 남자가 다 마찬가지냐? 뭐 우리 아이 또는 본인이 X형관 남자 알포트로 진단을 받으면 모두 다 나쁘냐? 라는 것을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유전자 변이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 유전자가 어떤 타입에 속하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기저막 또는 뭐 다른 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유전자가 이렇게 단백질로 바뀌는 건데
요 유전자가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100%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유전자 중에 하나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유전자가 하나만 바뀌게 됩니다. 이 단백질로 하나만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앞에 단백질과 뒤의 단백질은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단백질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비절단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하나로 바뀌는 거는 좀 유전자 변이 중에서도 좋은 타입의 유전자 변이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아래에 있는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 하나 빠졌다, 중간에 하나 빠지면은 유전자가 막 이렇게 앞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밀리면서 단백질이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요 뒤에 게 원래 예상했던 유전자와 100% 다른 유전자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있는 기능이 모두 다 없어지게 되거나 다른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좀 말이 안 좋잖아요. 이게 절단됐다 이 말이 조금 이제 무서운데, 절단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요 두 개는 꽤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의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많이 변해서 기능이 많이 바뀌는 그런 유전자 변이가 나온 환자들의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은 예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요거를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면요. 그 말기 신부전 투석이나 이식이 도달하는 연령을 보면 아까 이 좀 좋은 타입에 속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말기 신부전 도달 연령이 중간 나이 37세이고, 앞에서 보여드린 좀 단백질이 많이 바뀌는 그런 타입에 속하는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분들은 투석을 하게 되는 중간 나이가 22세입니다. 무려 한 15년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가 모두 보인자라고 증상이 이제 여기서는 없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또 네 가지 조합으로 나누면은 여기 A가 두 개, 소문자 A가 두 개인 경우가 이제 환자가 되게 돼서 환자가 될 확률은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분의 1은 대문자 A만 받기 때문에 완전 정상이고요. 50%, 2분의 1의 확률로는 이제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받아서 보인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X형과 남자가 조금 심한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와 비슷하게 남자와 여자 모두 안 좋은 예후를 받는데, 중간 나이 6.5세 정도에서 단백뇨가 시작이 되고 중간 나이 21세 정도의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염색체 열성도 X형과 남자와 마찬가지로 100%에서 말기 신부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청도 꽤 많은 편인데 중간 연령 13세에서 20세, 그러니까 소아 연령에서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염색체 열성도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정도가 심한데, 이것도 앞에 말씀드린 이제 돌연 변이 종류가 조금 좋은 타입이다, 단백질의 구조 변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20대 중후반 정도의 투석이나 이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좀 심하다, 돌연 변이가 심해서 단백질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20세 이전에 투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염색체 우성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부모 다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은데, 이제 아빠가 환자인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는 여기 위에 대문자에 제가 요 다시 이라고 표시를 해드린 게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인데, 똑같이 이렇게 네 개의 조합으로 보시면은 4분의 1의 결국에는 환자랑 정상 이렇게를 놓고 비교를 해보면 환자가 될 확률은 요렇게랑 요렇게 두 개니까 반에서 환자가 되고요. 그리고 정상일 확률은 요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이렇게 받으니까 역시 50%의 확률에서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 또는 딸을 낳았을 때 각각 환자일 확률이 50%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염색체 우성은 둘 다 모두 좋은 예후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어서 이분들은 중간 연령 70세, 거의 이제 좀 많이 성인 중에서도 이제
꽤 늦은 연령에 만성 신부전에 이르게 되고 이분들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눈의 이상 또 드뭅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이 진단이 잘 안 된 경우가 예전에 많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전자 검사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좀 진단이 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소변 검사로 혈류와 단백뇨를 우선 확인을 해야 되고요. 가족력이 명확하지 않은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 소변 검사까지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생검, 즉 신장을 조직 검사를 해서 우리가 그 알포트 증후군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자현미경에서 보시면 여기가 아까 그 채살 인데 요 기저막, 요 채살이 정상에서는 이렇게 예쁘게 매끈하게 보인다 하면 알포트 증후군에서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어떤 데는 이제 좀 두껍고 어떤 데는 얇고 이렇게 불규칙한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소견을 보이면 우리가 알포트 증후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검사 소견이 모두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나이가 어리거나 즉 소아연령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경미한 유전자 변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신장생검에서 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신장생검이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알포트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정확한 진단은 뭐냐라고 하면은 유전자 검사가 가장 정확하고요. 4형 콜라겐의 이상이 발견이 되면 그거는 알포트 증후군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현재 환자분들이 많이 복용을 하고 계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 약이 아주 중요한 치료인데 이 약은 신장을 보호하는 약이고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인데요. 신장질환의 악화를 늦출 수가 있다고 입증이 된 약이고 혈압약으로 알려져 있지만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 약은 투석 나이를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늦게까지 좀 늦출 수가 있는데요. 수년부터 수십 년까지도 투석 나이를 늦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치법은 없지만 이것이 굉장히 좀 우리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른 시기에 좀 빨리 시작을 하는 것이 효과가 좋겠다라는 보고들이 나와 있고 이걸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알포트 신드롬이 이제 진단이 되게 되면은 면역 억제제는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부작용도 꽤 있기 때문에 이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만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치료를 일찍 했을 경우의 이점은 이제 그 연구를 하나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4가지 군으로 나눠서 우리가 우선 보시면은 요 밑에 까만색, 요 까만색 선이 각각 이제 치료 시기인데 언제 어느 시기에 치료를 시작했는지를 보시면 요 마지막에 까만색이 아직 단백뇨가 없을 때 혈류만 나오거나 아니면은 단백뇨 전에 우리가 미세알부민이라고 좀 아주 적게 나오는 그 알부민이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한 군. 그리고 이제 단백뇨는 있기는 한데 아직 신장 기능은 정상일 때. 요때 이제 앞에 말씀드린 치료를 시작한 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기능이 이미 나빠졌을 때, 3기 또는 4기 때 치료를 시작한 군.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예 치료를 안 한 군.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과연 언제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했냐를 봤더니 치료를 안 한 군은 중간 연령 22세 때 투석을 했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이미 나빠졌을 때 치료를 시작한 군은 25세여서 3년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신장 기능은 정상이지만 단백뇨는 있을 때 시작한 환자들한테서는 무려 18년이나 이득을 볼 수 있었고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단백뇨가 없을 때 치료를 한 군에서는 투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5년 이상 이렇게 투석 연령을 늦췄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전자 변이 종류에 따라서 좀 투석 시기가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구는 유전자 변이가 같아서 이제 비슷한 연령에서 투석 또는 이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치료 지침은 이제 X형관 남성이라든지 상염색체 열성,
이런 환자들은 예후가 나쁠 것이, 그러니까 좀 조기에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진단 시부터 단백뇨가 없더라도 돌이 넘으면 진단 시부터 치료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조금 예후가 좋은, 그러니까 증상이 좀 경미하게 발생을 하는 X연관 중에 여성 또는 상염색체 우성 알포트의 경우에는 단백뇨가 나오기 전에 미세알부민뇨 단계에서 치료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고, 따라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검사를 권장해서 이제 아직 치료받고 있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은 치료를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아니 이게 혈압약인데 혈압이 우리 아기가 혈압이 정상인데 먹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약은 혈압이 정상이어도 목적이 단백뇨를 줄이려고 쓰는 약이고, 이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투석 또는 이제 이식 연령을 늦출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백뇨가 좋아져도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작용만 없다면, 예를 들어 혈압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 약에 따른 피 검사에서 부작용이 없다면은 우선은 최대 용량으로 가능할 때까지 쭉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기는 점점 크기 때문에 커감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끊을 수 있느냐,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약은 가장 좋은 치료고 가장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만 하면 그냥 될 때까지 평생 복용하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시기에는 이제 가임기에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치료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흡연을 하는 분들은 금연을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혈압 조절은 중간 정도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너무 뚱뚱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 필요하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짜지 않게 먹는 게 이제 혈압이나 등등 좋기 때문에 저염식 하시면서 단백 섭취는 너무 많지 않게 하시는데, 소아들은 이제 굉장히 영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수 단백질 당연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너무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필요한 성분,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약들은 콩팥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발 중인 치료제도 진료실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 신약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들은 우선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투여가 되었을 때 부작용이 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임상시험 등등을 해서 승인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그동안 굉장히 관심을 많이 좀 가졌던 바독솔론 메틸이라는 약은 3상 임상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신기능이 떨어지는데, 신기능이 나빠지는데 도움이 된다는 레포트들이 있었고, 근데 이 약은 신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신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인데 이제 FDA에서 얼마 전에 승인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고, 두 번째 약은 RG012라는 이제 RNA 기량제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상 임상 시험 중이고 소아랑 성인에게서 모두 도움을 줄 거를 기대하고 있는 약인데, 연구 결과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으로는 아트라젠틴이라는 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상 임상 시험 중이고요. 이때 비슷한 시기에 끝나는데, 이 두 가지 약들은 우리가 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약들은 모두 완치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알포트에 대한 딱 포커스된 약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신장의 염증을 줄여준다든지 이제 이런 거로 신장이 나빠지는 그 진행을 늦추는 거를 기대할 수 있는 약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알포트 증후군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완치법이 없냐라는 것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항상 꿈의 치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재 알포트 증후군에서는 동물 실험 단계인데, 이 컨셉을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뒤에서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유전자 타입이 두 가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이제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예후가 안 좋은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빠져서 이제 단백질의 구조가 많이 바뀌지 않아서 좀 덜 심한 좋은 예후를 갖는 그런 유전자 변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변이를 아예 정상으로 돌려주는 건 아니고 좀 나쁠 것 같은 유전자 변이를 좀 덜 심한 변이로 예후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엑손이라고 하는 그 엑손을 건너뛰기 해서 이런 건너뛰기 치료를 하는데 뒤에서 그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일본 쥐에서 이제 실험을 해서 좋은 효과를 냈는데요. X연관의 남성 중에 이 절단 돌연변이 좀 심한 유전자형에 대해서 실험을 했을 때 원하는 아주 좋은 효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치료는 이게 이제 이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 뒤에 생성이 되는 게 아예 생성이 안 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단백질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여기가 단백질이 완전 다 잘려버려서 굉장히 뭉툭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치료는 여기에 어떤 처치를 합니다. 중간에. 그러면 원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는 이 B부터 B 이하 레벨은 모두 다 없어지는 건데 이 B만 없애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대로 존재하게 합니다. 그래서 A랑 C 그 뒤에 있는 단백질까지 모두 생성이 되게 하는, 즉 여기에 있는 단백질만 소실되게 하는 그런 원리로 100% 원래 기대했던 정상 단백질의 길이는 아니겠지만 그거보다 약간 짧아진 정도의 단백질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리로 뒤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제 크레아틴 신장 수치가 정상보다는 조금 나쁘긴 했지만 그래도 문제 있는 애들보다는 훨씬 좋았다라는 거고요. 생존율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정상하고 비슷했다라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봤을 때 과연 이 유전자 치료가 실제 임상에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실제 이제 엑손 건너뛰기라는 거는 여기 있는 중간에 엑손이라고 하는 걸 건너뛰어서 그 뒤에 단백질을 모두 살리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신경계 질환 중에서는 도입되어 사용되는 약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 질환은 지금 이미 2017년에 도입이 돼서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중인데 이 질환을 보면 그럼 우리도 이제 알포트도 곧 조금 늦기는 했지만 곧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제 이런 병들 같은 경우에는 엑손이 하나만 좀 문제가 있는 게 메인이라는 게 알려져 있는 반면에 알포트 증후군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 엑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A라는 치료제를 만들었을 때 다른 엑손에 문제가 있는 친구한테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요 위에 이제 신경계 질환들하고 똑같이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치료가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개발에 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청력 검사는 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X연관 남성과 상염색체 열성에서 청력이 좀 일찍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5살 또는 6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검사하는 거를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 아기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그 검사를 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마스크를 손이 차가지고. 그리고 그 X연관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하진 않고요. 좀 증상이 경해서 단백뇨가 있거나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하게 되고요. 상염색체 우성도 마찬가지로 청력에 문제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귀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소음은 피하도록 하시는 게 좋고 이 귀에 딱 맞는 이어폰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하시게 되면 헤드폰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청기로 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안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안과는 눈에 이상이 초래되는 경우가 보통 이제 이 X연관 여성이나 상염색체 우성 환자의 경우에는 별로 없고요. 이 X연관 남성 중에 좀 유전자 변이가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상염색체 열성인 경우에는 눈의 이상이 같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15살에 시작해서 매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력 검사가 이 안저 검사보다 훨씬 더 일찍 이루어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시는 거는 그럼 내가 이제 알포트 증후군인데 아기를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좀 너무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내가 알포트 증후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착산적 유전 진단이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미리 그 착상이 되기 전에 그 배아 상태,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배아를 만들잖아요. 그 배아 상태에서 유전자 검사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알포트 증후군이라고 진단이 된 애들은 착상하지 않고 정상 배아만 선택해서 자궁 내에 이식해서 그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그런 거를 착산적 유전 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실제로 지금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정특례증의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청한 경우에 본인 부담료 10% 정도 경감되어 있고 등록일로부터 5년 가는데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합니다. 적용은 뭐 입원이나 외래, 본인 부담금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알포트 증후군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산정특례 신청하시면은 진료비 부담을 많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유전 질환이고 이 유전 질환은 조기 진단이나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검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환자가 언제 나빠지느냐 이 예후에 대해서는 유전자 타입과 유전 방식과 그리고 같은 유전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 안지오텐신 전환요소 억제제 이 약이 유일하게 심장병의 진행을 미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복용하셔야 되고 이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은 병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복용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약들이 많이 개발 중이고 언제 우리가 좀 희망을 갖고 완치도 가능한 시대가 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항상 옆에서 응원을 할 테니까 힘내시고 잘 진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강의는 끝났고요. 여기 질문 오신 거 제가 좀 답변 드리면은 알포트 증후군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를 꼭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를 요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전자 검사가 모든 센터에서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가능한 센터들이 약간 큰 병원들에서 가능해서 이제 그 가능하지 않는 병원에서는 우선 그 유전 진단이 아닌 조직 검사로 우선 검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이제 유전 방식에 따라서 제가 예후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유전 방식은 사실 가족력을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전자 변이에 따라서 예후가 바뀔 수는 예후가 좀 이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시면은 이제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라든지 아니면은 혈뇨 요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심한지 이런 거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권고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안 되는 센터에서는 뭐 조직 검사로 진단을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포트 증후군으로 인한 청력과 실현 감퇴 증상은 치료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이거는 청력은 보청기의 효과가 좋아서 보청기를 하면은 이제 치료라고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보청기를 하면은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고 시력 감퇴 증상은 그냥 보존조 치료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청력과 시력에 대해서는 이비인후과와 그 안과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알포트 증후군이 키나 몸무게 성장 관련이 있는지. 이거 알포트 증후군 자체가 성장과 관련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알포트 증후군이 만성신부전을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에 의한 저신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가 신장 기능이 지금 완전 정상이다. 그리고 단백뇨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전자 변이에 따른 저신장이 동반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 환자가 만성신부전이라서 이것 때문에 저신장이 올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 신부전을 원인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단백뇨가 너무 많이 빠져서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좀 영양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